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기서입니다. 이번에는 이 비급여 수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수입, 그러면 장교양 급여 수입 외에 수급자가 부담하는 수입 이렇게 돼 있죠. 즉 수급자가 부담하는 돈이에요. 그 서비스, 즉 그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고 돈을 받게 되는데 이 받게 되는 돈 중에 공단이 주면 이 돈을 그러면 급여 수입,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주면 이거는 비급여 수입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떠한 걸 제공을 하고 정해진 거 외에도 제공을 하고 받게 되는 돈들은 다 어르신들이 주는 돈이다. 그럼 어때요? 이건 비급여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비급여 수입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정부가 요런 거는 좀 받아도 돼라고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 대여섯 가지가. 그럼 요거는 이제 받으실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없는 거, 여기에 정하짐이 없는 거, 즉 없는 목은 더 신중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없는 목을 하나 신설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또 있는 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어때요? 공정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기 밑에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어때요? 특히 이제 등회자가 계실 때, 케어하는 대상 중에 등회자가 계시거나 이럴 때는 어때요? 수급자와 등회자의 구분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돈을 받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살펴보면 관한 공일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비급여 수입이 제일 먼저 나와요. 공일, 항은 10일. 이걸 통칭해서 그냥 입소비용 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1번 입소비용 수입, 112번 본인부담금 수입, 113번 식재료비 수입, 114번 상급침실 이용료, 115번 임용비, 116번 기타 비급여 수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너희들이 받아도 돼 하고 정부가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하나 내용을 얘기해 놨으니까. 그리고 여기 없는 걸 받으실 때는 신중하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111번하고 112번은 요거는 이제 시설에는 없어요. 요 얘기가 싹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12번 본인부담금 수입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는 저번에 또 한번 또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 113번 식재료비 수입은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빨간 거로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추후에도 자주 좀 얘기를 드리긴 할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113번째 식재료비 수입, 어르신들이 그 입소를 하시고 또는 이제 주간보호에서 케어를 하실 때 한 끼당 얼마라고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잖아요. 한 달치를. 이럴 때 이제 식재료비 수입으로 잡는데, 이 식재료비 수입은 직원 식재료비 수입과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괜히 의심사고 이상한 얘기 나오고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3,000원이 한 끼, 직원도 3,000원인 게 좋아요. 두 개가 같게끔. 근데 원래 직원들은 좀 많이 먹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걸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넘어가고, 가능한 한 똑같이 할 것.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식재료비 수입이 들어오면, 이제 들어올 때는 본인부담금 수입과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요 식재료비 수입은 별도의 장부를 꾸미셔야 돼요. 반드시. 어르신 입금이 얼마, 홍길동 어르신 얼마, 전호초 어르신 얼마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게 찍히면 요거의 적어도 합과 나가는 이 배추값 얼마, 무값 얼마, 아니면 위탁업체에 주는 돈, 요런 것들이 일치해야만 해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걸 별도로 비교하는 장부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건 저희가 추후에 아마 서비스를 하는 걸 만들고 있으니까 곧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어때요? 이 직원,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직원과 어르신과 동일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가끔 휴가도 가잖아요. 이럴 때 이거 잘 계산해서, 열흘 근무하신 분인데 20일치라고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잘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급침실 이용료. 이제 침실을 한 칸 올려서 4인실을 1인실로, 2인실을 1인실로 이런 식으로 할 때 받게 되는 돈. 요럴 때 이제 이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면 쉽지만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그리고 그걸 고지를 해야 되고, 요럴 때 이제 공정성, 명확성 요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회계의 원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회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비영리 기관은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115번 임의용비는 이제 아시겠지만 어르신 예쁘게 해드리는 거. 이거 뭐 이것도 별 문제는 없지만요. 하나는 이제 후원금이나 봉사하실 때하고 구분을 좀 명확히 지으셔야 돼요. 예. 어르신 임의용비 10,000원을 받았는데 후원금도 임의용비로 10,000원을 받아. 또 그때 맞추면 어때요? 예, 봉사도 와. 이래버리면 이거 곤란하거든요. 예,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럴 때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 그러고 넘어가시면요. 부당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셔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정해 앞에 언급하지 않는 즉 상급침실 이용료, 뭐 임의용비 이런 거 외에 특별히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뭐 약이라든가 이럴 때, 즉 그의 수급자가 부담하는 모든 금액은 기타 비급여 수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요게 목이잖아요. 요게 목이니까 세목으로 분류를 자주 하시는 경우는 세목으로 분류를 하셔도 되고, 또 안 그러시다 그러면 이 지출계획서 뒤편에 명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뭐 한 달치라든가 뭐 몇 회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지출계획서 뒤편에 이 상세한 내용을 좀 적어 놓으셔야 그게 이제 요령이고 팁이에요. 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명확성, 투명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얘기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핵심은 비용이에요. 왜 그렇게 이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 그냥 비용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이제 돈 얘기는 제가 먼저 자주 꺼내죠. 하지만 여기는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데예요. 여기는 봉사와 희생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또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모순이죠. 이 모순이 지금 한 14년 넘게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좀 명확해야겠죠. 뭐 어쨌든 장교환 기관은 누가 뭐래도 분명히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기관이에요. 그리고 비영리 기관이니까 당연하게 비영리의 회계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럼 이 비영리 회계의 기본 원칙은 뭐냐? 공정성, 명확성, 투명성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원칙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회계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운영 전반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건 장교환 기관뿐만 아니라 뭐 복지관, 영유아 보육원, 장애인 단체 이런 모든 어때요? 비영리 기관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건 제 사견이기인데 공정성 원칙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달리 해놨죠.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지출 비율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급여를 약간 올려줄 필요가, 아니 상여금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뭐 5분이라 그러면 한 50만 원이 이제 올려주면 되는 거, 딱 인건비 지출비율이 맞으니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50만 원 올려주면 인건비 지출비율이 딱 맞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평하게 이렇게 공정하게 나눠서 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 어느 한 사람한테 딱 찍어가지고 어때요? 나 이 사람한테 50만 원 상여금 줄래? 이랬어요. 이건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왜 그 사람만 올려주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고 당신의 친척이야?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명확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얘기가 자주 나와요. 이게 왜?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트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한 포기 샀어요. 마트는 2,000원이야.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어때요? 아이고 저기 싸요. 이거 미약가 끌고 다니시면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포기에 1,000원에 사. 싸잖아요. 나부터라도 그렇게 사고 싶죠. 근데 그건 일반 기업 얘기고 여기는 안 돼요. 비영리잖아요. 거기서 샀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분이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그걸 끊을 수 있다고 서록하더라도 어때요? 그러더라도 사적 계약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제가 마트에서 사라, 가능한 한 큰 업체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증빙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뒷거래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원에 샀다고 하고 실제로는 어때요? 1,000원을 지급하지만 뒤에 어때요? 500원을 돌려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사적 계약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비영리에서는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공정성, 명확성, 투명성은 핵심 원칙이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를 하는 동안에는? 장기화 기간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왜? 장기화 기간은 비영리다. 이거만 이제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세입 중에 신경 쓸 것이 있겠죠? 예, 이 세입 중에 신경 쓸 것은 저번에 했지만 장기요양 급여 수입이 핵심입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비급여 수입,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급여 수입 중에는요, 예, 본인 부담금 수입, 아까 제가 빨갛게 해놨지만 또 이 식재료비 수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간혹 대표님들이 처벌을 받으시는 예도 있고, 또 어때요? 영업정지를 당하는 예도 왕왕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조심을 하시면 또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명심하셔라.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급여 수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